예, 안녕하십니까. 서재심입니다. 또 찬란한 5월 우리 님들을 뵙게 됩니다. 오늘도 서재신과 정영숙의 남의 인문학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어찌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냈죠?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예. 요즘에 저도 굉장히 바쁘네요. 예. 다음 달이면 또 좀 편할라나? 그럼 또 더 바쁘고. 안 그래? 나이 들수록 바쁠대. 점점 더 바빠집니다. 예.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첫 곡으로 우리가 우리 남해 군의 아들 가수 하동근의 길상화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들었지만. 당신은 그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는가요? 가벼운 숨결로 당신을 불러봅니다. 그리운 사람아, 내 마음 태워 보내면 바람 타고 구름 되어 그대 품으로 한없이 흘러가는데, 사랑아, 나의 사랑아, 서로를 위해서 널 놓아줬지만 보고픈 나의 사랑아, 눈물이 멈추질 않네. 못 잊을 사람아, 한 번 더 불러보지만 사랑했던 시간들은 혁기가 되어 허공에 흩어지는데, 사랑아, 나의 사랑아, 서로를 위해서 널 놓아줬지만 보고픈 나의 사랑아, 한 번도 잊지 않았다. 떨어지는 꽃잎은 다른 계절을 만나 아픔 없이 새롭게 피어나 아름다운 것을 나의 사랑아, 기약 없는 오래 이별이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까. 하루하루 널 그린다. 나를 기억해 줘요. 애절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수신 장군님의 상가 생애를 다
끝내고 네. 역사 속에 흔적을 남긴 이순신 장군님의 반한 사람들, 이순신 장군님을 애찬한 사람들을 좀 모셔와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순신 장군님을 애찬했는지를 몇 시간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네. 예. 역사 속에 제일 먼저 우리가 기록이 남은 정조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 정조가 어땠나요? 정조 임금은 그 가장 뛰어난 학식을 가진 조선 최고의 학자 군주이시라고 봅니다. 그런 얘기 네. 그런 얘기 있죠. 네, 네. 최고 군주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아버지께서 좀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 모습을 정조 임금은 다 지켜봤잖아요. 예. 맞아. 그때 아마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군주가 돼서 그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던 거죠. 나중에 내가 예. 복수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속으로 있었겠죠. 그래서 근데- 아버지 산소 근처로 이제 행궁을 행궁을 지으려고 수원 하성 쪽으로 아. 묘를 옮기죠. 아버지 묘 예. 그쪽으로. 그리고 수원 하성을 축조하고 하는데 그래. 그런- 근데 왜냐면 그때 이제 그 노론들 그 사람들이 권력을 딱 잡고 있으니까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죠. 임금으로서. 예, 맞아. 우리가 흔히 조선을 왕조국가라고 하지만 거의 사대부들이 그러니까요. 잡고 있었죠. 음. 임금은 물론 결정적일 때 한 방은 날리고 그래 하지만 그때 그 아버지 사도세자가 그 디지 속에 갇혀 있을 때 예. 그때 그 조롱한 사람도 다 봤거든. 또 자기가 정전.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예. 했지. 할아버지에게도 그 애원을 했지만 할아버지가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이 당파 싸움에 휘말려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은 부자간도 안 나눈다 이 예를 들잖아요. 아, 부자간도 안 나누는데 남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어떤 일이 당했을 때 위로가 됩니다. 이 영조와 사도세자를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정조 임금님을 모시고 온 이유는 이제 조선 역사 1598년 이순신 장군님 돌아가시고 물론 숙종 임금 때 현충사를 하고 현종이 뭐 남해 충렬사 현판을 내리고 이렇게 했지만 정조 임금님이 살아생전에 이순신 장군님을 영의정으로 추존하잖아요. 예, 벼슬을 영의정 물론 뭐 사오지만 영의정이라고 추존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현춘사 도록에 보면 정조 임금님이 이제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이순신의 문집을 만들어라. 이제 조선 역사는 선비들 그 문인들에게는 문집을 만들어주죠. 문인들이 글도 잘 쓰고 뭐 이러니까. 근데 내가 이순신 장군은 거의 문물을 다 겸하신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봤잖아. 그 문집을 만들어줄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맞지. 그 문집이라는 게 나라에서 돈을 내서 문집을 만들잖아요. 그 뭐 살아생전에 쓴 작품이나 이런 그 삶을 그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 문집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문인들이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지. 그렇지. 자기들이 문인들이 조선 역사에 다 문집이 있지 무인은 아무도 없는데 안 된다고 뭐 난리 속된 말로 난리 반대를 하고 법석을 그랬죠. 난리를 했다고. 뭐 반대 뭐 안 됩니다. 뭐 조선 역사에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뭐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정조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이순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100명이라도 내가 문집을 만들어 주겠다. 근데 대신 국가 돈을 갖다 하는 그렇게 얘가 없다면 나라 돈 50% 내 내탕금 내 돈 50% 이래가 문집을 만든 게 이충무공 전서. 예. 그게 보면 다 있죠. 난중일기나 뭐 이수심에 대한 평가나 그 임진왜란 상황 장계나 뭐 이런 게 다 있던데 중국 사람들 그 책이 조선의 우리 그 책 있잖아요. 그 문집 우리 또 조선 책이 이렇게 그런 책으로는 14권인데 이제 우리나라 책으로 지금 현대로 번역해서 4권 1, 2, 3권 있죠. 네. 예. 전서. 예. 이순신 전서. 좀 썩 재밌는 글은 아니지만 그건 이순신 장군의 그 살아온 그 다 이야기, 있죠. 예, 모든 게 그런 다 이야기, 있죠. 예. 난중일기도 언급해요. 뭐
해설서도 달렸고. 가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 그 책 읽으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어. 것은 다 알 수 있는 예,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쭉 읽어지는 책은 아니더라고. 맞죠. 읽다가 몇 장 읽다가 내 다음에 읽어야지 이러고 막 이래. 보통 재밌는 책은 하루에만 다 읽어버리잖아요. 난중일기도 그렇잖아요. 예. 다 안 읽어지잖아요. 예. 그 중요한 날짜만 한 예. 번씩 봐주고. 근데 그런데. 제가 그 정조 임금님을 생각하면서 아 이분이 정말 이순신 장군님에 관련된 그 어떤 기록들을 다 읽어봤나 보다. 그지? 그렇죠. 안 읽어봤으면 이런 그래. 판단을 못 하잖아.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구나 이런 생각했고 또 우리가 그 현충 아산에 가면 이충무공의 산소에 가면 신도비가 있잖아요. 우리 조선 역사고 뭐 하여튼 우리 왕조 국가에 임금이 신하의 산소에 비문을 내린 신도비를 내린 건 유일하다고 그러잖아요. 정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님께 내린 신도비가 유일하답니다. 그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이 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조 임금도 반했겠지, 반한 그죠? 거죠. 예. 우리가 반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반하면 그 어떤 한 부분에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워낙 완벽하지만 우리가 이 남녀간의 사랑도 어떤 한 부분에 탁 반하잖아, 그죠? 그래가 그쵸. 일이 되는데 이 정조 임금이 확 반해서 이 끝까지 이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한 임금인데, 그렇죠. 예. 자기가 지존이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이순신 장군님에 반해서 이렇게 문집도 만들으라 하고 또 신도비도 내리고 이런 걸 보면서 아까 우리가 길상아 노래 들었잖아요. 네네. 예, 백석과 자의 사랑 이야기인데 네. 저는 사실은 이 백석이라는 시집이 우리 집에 있거든요. 근데 그 백석을 늦게 알았어요, 제가. 막 넘어서 알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 백석이란 사람이 그냥 사진관에 있는 사진을 보고 여자에게 반한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기방에 갔는데 그 여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자기 옆에 앉으라고. 그리고 살림을 차렸는데 부잣집 아들인데 아버지들 부모들이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반대가 옛날에 그때만 해도 반대를 하고 하니까 만주로 도망가자 하니까 이 자야가 안 따라가죠. 자기가 이 남자한테 어떤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피해를 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기방을 차려서 돈을 뭐 억수로 벌었다잖아요. 그래 그걸 사후에 이제 기정을 하는데 그게 길상사 아닙니까? 네. 서울의 길상사. 그리고 나는 그 정조임금 보면 그 정조임금 시절에 그 북초원이라는 서울 혹시 가봤나요? 예, 북촌 있죠. 거기 기와집들이랑 예. 대궐 같은 기와집들이 예. 많잖아요. 예. 나는 안 가본 것 같은데 한번 가보고 싶다. 어. 그때 그 건문세가가 완전히 거기 자기들이 그 정착한 마을이잖아요. 그리고 귀하지. 종로 일대에 여기 그 상가들도 어. 그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있었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정조임금은 이제 수원으로 거기 신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죠? 그랬던 거고. 그래서 정조임금이 이랬대요. 지배하는 자는 왕 하나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막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막 이길 수는 없고 그냥 자기 혼자서 애를 태웠겠죠. 그러니까 지배하는 자는 왕 하나면 된다 그랬대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간신배까지 정치에 끼어들 이런 거는 진짜 정말 나쁜 짓이다, 나쁜 일이다. 이건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정조 임금 역사 공부하면 이제 힘이 없은 약간 그 없잖아요. 원로들이 하니까 자기들이 홍구경이라는 젊은 사람을 자기 편을 만들었어. 그런데 홍구경의 누이 동생인가 그걸 이제 후궁을 삼잖아요 하나 이제 정조에. 근데 맞았어요. 그 홍구경이 자기가 나중에 또 그러니까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내 보내는 이런 이야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조임금은 이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그게 진보지. 차별 없는 세상.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죠. 예, 그 인간 그래서- 세사 그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조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또 그랬대요. 막 삼각산이 울고 어. 또 뭐 고을에 있는 벼가 막 하얗게 말라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는데 실제로 그랬을까? 저 그런 거 약간 믿거든요. 추사 김정희가 태어날 때 예산에 우물물이 다 말랐다잖아요. 그 기 센 사람이 탁 나오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지 이게? 예. 정조 이런 이순신 장군을 알아보신 분이고 음. 물론 인간과 신하지만 이것도 약간의 그리움, 이 옛사람의 훌륭한 사람에 대한 우리가 그리움이잖아요. 뭐 백석과 자야도 남녀간의 사랑이지만 그리움, 뭐 이런 뭔가 상대에 대한 그리움들을 담아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정조 임금도 그리웠겠죠. 이런 신하가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아버지도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 묘소에 가서 막 통곡을 하고 예. 울었대잖아요. 예. 거기 찾아갔다면 울었대 통곡을 하고. 그럼 아버지 묘소를 뭐 수원으로 옮겨놓고 예. 그 엄마 해갑을 거기서 치른다고 했지만 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애틋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때 이제 제일 놀란 사람들이 바로 노론게 이분들이 아니었을까. 더 파워 있게 해야 되는데. 예. 두 번째 곡으로 우리가 노래 듣겠습니다. 가고파.
있대요. 가곡 들으니까. 우리가 대중가요를 들으면 약간 시 나고 흥이 나고 그러잖아요. 이런 가곡은 들으면 뭔지 모르겠어.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숙연해지죠. 거의 그리 노래도 근데 이 노래 가사 들어보면 참 그 예, 고향이 예, 그립고 예. 친구들 다 새들도 있는데 나는 그 고향이 언제 갈려? 뭔가 좀 슬프지 않아요? 이거 가사가 그래. 가고파. 예. 이게 우리가 이수신 장군님을 애찬한 역사 속 인물 중에 이제 노산 이연상을 이야기하려고 이 노래를 가져왔는데 노산 이연상은 이제 마산 사람이죠. 네. 그래서 자기 고향이 이제 제가 가고파 노산 이연상 고향 마산 어디 가면 이 가고파 시비 있는 거 이런 거 봤거든요. 국가 축제도 그 가고파 뭐 이러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리 하더라고. 거기 크게 하던데 축제를. 우리가 노산 연상원 공부해 보면 약간 평가가 갈리죠, 그죠? 네, 맞아요. 약간 많이 갈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이 이수신 장군님을 막 극찬을 했기 때문에 이분을 언급합니다. 예. 원래 노산 이연상이 난중일기를 번역하죠, 그죠? 그래 이분이 그 1980년대에 그 거북선 건조하신 분 아니신가요? 네, 맞죠? 맞아. 거북선 건조할 때 그 제자들하고 우전을 전하는 이야기 전하고 그래 하셨다고. 거북선 건조할 때 같이 언론한 사람이 몇 분인 줄 아세요? 15분. 16명이라던데? 본인까지 16분이. 아, 이현상까지. 원래 15분이라고 아니 알고 근데 있습니다. 우리 남해 그 충렬사래 거북선 그게 네. 안내판에는 16명 적혀 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랬어요. 야, 이순신 장군이 확실히 예, 16하고 인연이 깊다. 16분의 고정과 본인까지 16분이시구나. 그런가 보다. 노산 연상 같이 16명의 문헌을 참조하고 그 구전을 전하는 이야기를 전문위원들이 같이 언론한 게 16명이라고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 참 16이 여기도 16이 나오구나. 네,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 근데 이분은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 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합해 놓은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현상을 누가? 그래 누가? 그건 처음 듣는다. 이현상을 그렇게 말했다고?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합해 놓은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어느 책자에서 본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걸 봤어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는 거 모르는데 작가 김훈이 있잖아요. 이수신에 꽂힌 게 뭐냐면 고려대학 다닐 때 영문과 다녔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또 언급하겠지만 이분이 이제 데모가 막 그때 운동권이 많이 할 때인데 그 데모 하는 데는 가고 싶지 않고 자기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는데 그때 읽은 책이 노산 이현상이 번역한 난중일기를 읽었답니다. 그 읽으면서 이랬대요. 내가 이런 분도 있는데 내가 그 영국이나 이 미국 이 영시나 외우고 공부하는 이게 뭔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그 군대를 갔다잖아요. 그 후전선에서 나는 먼 훗날 이수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서 보면 이순신에 반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노산 이현상의 책은 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김종대 재판관님이 쓴 이순신 씨는 이미 준비를 마쳤나에도 보면 노산 이현상은 사람들이 이순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라니까 한마디로 인격이 정돈된 사람이다. 이건 최고의 극찬 아닙니까? 맞죠. 그게 쉽지 않은 말인데요. 인격이 정돈된다. 와, 어떤 한타가 그러니까요. 이수신의 나는 아니 어떻게 인격이 정돈된 분일까? 어떻게 하면 인격이 정돈됐다고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진짜 그 문구를 읽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인격이 정돈되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이수신 장군님 어록이나 이런 삶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인격이 정돈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맞죠? 기발하지 않습니까? 인격이 정돈됐다는 표현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난
신기하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해설할 때 이 말을 언급하거든요. 아, 선생님, 물건이 정돈돼 있어도 보기 좋은데 인격이 정돈돼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그래 하겠죠. 그런 말 처음 듣는다 이런. 그런 분이 예.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역사의 평가가 엇갈리잖아요. 노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강점기 말점에 약간 이제 뭐랄까 일본의 그러니까 일본 거기 일제 강점기 시대에 호의적으로 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역사의 평가가 많이. 근데 그 시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긴 해요. 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라가 힘이 없고 나도 힘이 없는데. 근데 마음 속마음 그게 아니었겠지. 그럴까. 속마음. 내 가족이 살고 내 나라를 저버릴 수가 있나.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 유약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또 평가를 하긴 해요. 근데 이분이 또 이순신 장군을 평했을 때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그 초수체의 그 이순신 장군님의 일기를 번역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큰 거죠. 이분이 번역한 소설 그 번역을 읽고 작가 김훈 같은 분이 탄생했으니까 그런 거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담아서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도 해요 제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님을 공부해 보면 이순신 장군님을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잖아, 그죠? 그리고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이분도 그나마 자기 어떤 몫을 하고 가신 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가고파라는 노래도 자기가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고 뭐 친구 뭐 물새 이런 것 막 그리워하지만 거기에는 큰 뜻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나라를 그리워하는 마음 이런. 그 당시에 이제 일제 감정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런 거. 이건 작은 이야기지만 큰 이야기로 본다면 나라를 걱정하고 내 그래도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굉장히 거기서 같이 계셨잖아요. 예,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마음 한켠은 뭔가가 있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예,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 개운하지 않은 어떤 마음. 일제강점기 때 그러지 않았다. 줏대를 가지고 그대로 처음의 마음을 유지했더라면 더 뭔가 자기가 활개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다, 그죠?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노산 연상이라는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거북선 건조한 거북선 건조한 정말 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 건조가 우리 남해 노량에 그 연상 이하 15분, 16분이 그 구정과 문헌과 같이 해서 연구해서 탄생한 게 거북선인데 그 거북선이 남해 노량에 있습니다. 난 그게 제일 잘 만들어졌다고 봐요. 거북선마다 다 다녀봤지만 저도 남해군에 있는 거북선이 제일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남해 가게에서 해설을 하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부부가 자기가 여수도 가보고 거북선을 가보고 통영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남해 거북선이 제일 알찬 것 같다 이 소리 했습니다. 근데 그거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제에 있는 거북선은 좀 안타깝게 그런 안 좋은 일이 있긴 했지만 우리 남해는 잘 보존하고 있고 교육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에 하면서 뭔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겠죠. 맞아. 예. 그 거북선이나 뭐 난중일 번역한 이런 공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그리워라는 네. 연상의 가사 노랫말 가지고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역산 말리 머나먼 곳에 내 고향 그리워 고향집 그리워
고향 아닌가 내 맘속 깊이 간직한 것은 나 항상 그리는 옛 고향인가 이 봄의 고향에도 꽃은 노래 정말 좋습니다. 네. 노래마저 잤어. 천재야. 노래 가사도 어떻게 네. 이렇게 잘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나는 글 쓰시는 분들이 참 존경스러웠다고 했는데 예. 이 노래 가사 쓰시는 분들도 노래는 거짓말이 없다.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저 노산 이현상이란 그런 분도 있었고 우리가 단재 신채호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 이분도 그 독립운동가시잖아요. 예, 참 어렵게 사셨더라고. 이분은 근데 신숙주라는 분의 후손이 돼요. 아 그렇다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있는가 보지. 그런 거 있어요. 예, 아니 우리 그 충혈사 어. 그 세우신 분들이 예. 그 선생님께서 그 왜요? 고성우 어 또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윤기섭인가요? 아니 고성우하고 그 처- 윤기섭은 처음에. 나중에 예. 그분 후손들이 그때 보니까 그 돈을 내셨더라고. 내 보니까 그 책자에 아. 목록에 보니까 남해군에서도 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지 하고 궁금해서 그 책자 열어보니까 그 뭐 윤용섭 뭐 그러니까 그 그린마트 사장님 알죠 여기 남해 예. 그린마트 사장 이름은 들어봤. 그 선조라 그러더라고요. 어. 그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윤기 그 고승우 이분들도 예. 거기 고씨 후손인가 봐요. 고씨 있더라고. 다 보니까 처음 시초에 하셨던 분 후손들인가 보네. 그분들 현충사 후손들. 복원할 때 그때 그 성금 보낸 사람. 예, 1932년 현충사. 보니까 예, 그런 건 안 그분들 보고 난 후손들. 예사로 와 충혈사에도 또 보냈구나. 허시성을 가진 분도 하시성을 가진 분인가 하고 정시성을 가진 분도 계시더라고. 한 6분인가 몇 분이 그거 써져 또 있어. 기증을 하셨다. 예. 그 기부를 하셨더라고. 그 다 남아 있더래. 벤지꿀 네, 주체도 남아 있고. 네,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 했더니 그분들의 이제 후손이었던 거고요. 신숙주 후손이구나. 그래 신수가. 신숙주의 후손이에요. 보니까 이분도 이순신 소설을 쓰잖아요. 이순신이란 소설을 일제강점기 때 쓰고 신채호는 굉장히 강직했다. 나중 말년에는 먹고 살 게 없어 되게 고생했다. 그렇잖아. 우리가 어떤 자기 정신을 가지고 어떤 한 길 외길로 가면 수입이나 경제적인 면에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더라 아닙니까? 그런 신채호 선생님이 남기신 가장 유명한 말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는 없다라는. 그랬나요? 예. 근데 이 신채호 선생님은 그 세수할 때도 서서 이 고개와 이 허리를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세수를 했대잖아. 그러면 이 옷이 다 젖어도 일본 이랬다 하더만. 일본 아니 그래서 이제 물었대나. 일제 앞잡이 앞에서는 절대 자기는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 그래 왜 서서 그렇게 해서 옷을 버리냐 했더니 일본 놈한테 고개 숙이는 것도 억울한데 세숫대야한테까지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겠냐 그랬다고. 그 이야기가 있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옷이 젖어도 그냥 서서 딱 서서 하셨대요. 그랬다고 하더라고. 내가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인데 웃음이 났어요. 세숫대야까지 내가 절을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요. 이분이 청주 제가 이분을 좋아해가 또 단재 신초 사당을 찾아가 봤잖아요. 그 청주에 가면 그런데 그 산소가 하여튼 후손들이 크게 잘 풀리지는 않았다고 그때 해설을 들었는데 정확한 기록인지는 모르겠죠.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해설하시는 분이
그 후손들이 썩 그렇게 난 이제 그것까지 모르고 거기까지. 어쨌든 이분은 절대 일본 음. 앞에서는 절대 고개 숙이진 않겠다 그랬답니다. 하셨던 거. 그리고 이제 영어도 이분은 배우셨나 봐요. 어. 자기가 독학한 거지. 어. 그러니까 이제 발음이 제대로 안 됐겠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 발음도 가르쳐 주고 할 테니까 배우라니까는 왜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내가 배운 대로 하겠다. 약간 너무 고드시지. 진짜 고드신 분이셨어요. 융통성이 없다 하고 일반 보편적인 사람 그런데 존경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그거. 신채호 이분이 정말 독립운동가이시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잡혀가지고 그지. 고문당하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 강복이 되고 그랬는지. 또 그 중에 제가 있잖아요. 이수 씨 그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건 정확한 기록이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역사 속에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런 말 했대요. 이순 씨는 하늘이 조선 백성에게 그런 환란이 있을 걸 예언 알고 미리 준비해서 보낸 사람이다. 이 말도 대단한 말이거든, 그죠? 예, 함석헌이 그런 말 했고요. 함석헌 이분이 우리가 해방됐는데 그런 얘기했답니다. 해방이 도둑같이 왔다. 우리가 남북 통일도 그렇게 빨리 도둑처럼 그래 왔으면 좋겠다. 제 생각 이걸 읽으면서 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남북 통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방이 될 거라 생각을 안 한 거죠, 그죠? 그렇죠, 안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영원히 일본이 이 지배할 거라 생각하고 이제 그 노산 연상 이런 분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음이 달라졌겠죠. 이 전에 서정주 시인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예,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망할 줄 몰랐던 거지. 사람들이 이제 그 일본에 의적으로 대하고 학도병 젊은 청년들 가라 하고 이래 했다는 그걸 나중에 문제 삼으니까 그렇게 빨리 패망할 줄 몰랐다. 영원히 갈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살고 싶어 했던 거겠죠. 그래 이 함석헌 이분은 비폭력 그 평화주의 사상가잖아요. 네. 그 조국이 스승이다, 민족이 등불이다라고도 하셨대.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 해처리를 들 어른이 필요하다라고. 이분 그 함석헌이라는 이분도 굉장히 꼿꼿하신 분이시고 머리가 하얗고 시어머니 하얗게 그 연세가 많으신데도 강의를 대본 전혀 없이 1시간 이상 강의를 하시더라고. 그런 거는 저는 안 들어봤어요. 근데 이 함석헌이란 분이 6.25 때 있잖아요. 이제 6.25가 끝나고 나는데 막 훈장을 주고 그랬는데 이분도 훈장을 주려 했대. 그러니까 이랬대. 행제를 죽이고 무슨 훈장이냐. 지금 부모 행제끼리 싸웠는데 여기가 누구 잘했고 못했고 어디냐. 그냥 이건 슬픈 일인데 그게 무슨 훈장을 안 받는다고. 맞아, 그 말씀하셨어. 내가 그래서 있잖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 저는 이런 디테일 세세한 것은 잘 몰랐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어떤 선생님인지 참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들에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 함석헌의 시를 저한테 낭송을 한번 해줬었어요. 어느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그 시를 가져왔는데 한번 이 함석헌이 다 김소월, 백석 이런 시인들과 다 같은 그 시대에 정주 시대 그 북쪽 사람입니다. 평안북도 정주인가? 그 정주가 어디가 한경도인가? 정주 있잖아요. 김소월이 나보기가 역겨워한 그 지역 사람들이야 다 백석도 마찬가지고 정주 사람들이라. 그 뭐 땅이 좀 그거가 그런가 봐. 이거 함석헌 그대는 그 사람을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나 이시 제가 이거 제가 슬플 때마다 나온 적 업줄이거든요. 이거 그 가곡이라는 노래도 있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이 시 한번 네. 함석헌 말리 먼 길 나서는 길 처자는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잊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그대는 가졌어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걸 제가 고등학교 될 때부터 읽었다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인간이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다들 비웃는데 네 말이 맞다 해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 그때 내가 어릴 때는 우리 동네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29애가 그 애가 맨날 시만이는 우리하고 좀 다르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런 사람을 여기 탔던 배가 이제 꺼지는 순간 너만은 그때, 제발 사. 넌 그래 할 수 있을까? 내가 살려고 하면 나만 그냥 도망가려고 했겠지. 근데 근데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래요. 근데 이제 이분은 88 올림픽 때 평화위원장으로 이제 추정됐는데 막 주위 사람들이 반대했다며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나갔대요. 왜냐면 평화를 위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 올림픽 때 보면 80년대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이제 미국이 참석 안 하고 또 84년 LA 올림픽 때는 이제 러시아가 참석을 안 하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다. 이거는 평화다. 그제?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래서 그 평화위원장에 자기는 받아들였다고 해요. 수락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이 열렸을 때는 동서 뭐 다 이 사이 안 좋은 나라들도 다 참석을 해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잘 치렀잖아요. 88 올림픽.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막 크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88. 그래요. 함석헌 이분도 훌륭하신 분. 함석헌을 생각하고 제가 성불사의 밤을 연상했습니다. 우리가 절에 묵묵히 가만히 있으면서 절에 부처님도 가만히 있고 절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어떤 길잡이를 대주잖아요. 함석헌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성불사의 밤 듣겠습니다. 성불사 깊은 밤에 극한 풍경 소리 조승은 잠이 들어 백이 흘러 듣는구나 소나마저 잠들어 혼자 울게 하여라.
불사의 밤을 들으니까 어떤 든든한 뭔가 중심을 가지고 딱 버티고 있는 이수신 장군님 같은 함석헌 같은 이런 사람들이 딱 비유가 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역사 속에서 이수신 장군님의 반하고 벅차는 사람들을 좀 다뤄봤고요. 이제 우리가 남해군의 자연에 반하고 남해군의 속살에 반하다에 이제 남해 바랫길 바다 노을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노을길인데 노을길 걸어보셨나요? 예, 여러 번 걸어봤죠. 아, 거기 진짜 노을이 질 때 걸으면 정말 예뻐요. 그냥 황홀해요, 황홀해 그냥 거기. 노을이 너무 질 때 예뻐서. 난 안 걸어봤고. 걸어봤어요. 저는 그 어느 그 촬영하면서 뭐 걸어봤거든요. 근데 그 광경이 진짜 너무 황홀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12.6km고요. 한 소요 시간은 5시간 정도 걸립니다. 맞아.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있어요 여기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파크에서 시작해서 예계를 지나서 상남, 남상, 염해, 그다음에 유포, 노고를 지나서 중현 그 하나로 마트까지 요 길.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도 한번 걸어보셨으면 합니다. 여기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남편하고 한번 걸어보고 우리도 걸어봤잖아요. 같이 맞다. 걷고 또 저번에 안내한다고 걷고 한 4번을 걸었는데 저번에 마지막 걸을 때 그 안내할 때 길동무 할 때 그게 남해 구판장이 있더라고요. 염해인가 남상 밑에 바다 밑에 구판장이 있었어. 가게 있어요. 그 뭔가 아기자기하면서 젊은 부부가 수요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괜찮았습니다. 앞에서 큰 살구나무가 있고 잘 정했다, 잘했다. 근데 이 바랫길 걷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아무래도 수입이 좀 낮겠죠. 내가 물었죠. 먹고 살 만큼은 됩니까? 남의 사람들은 잘 안 오지만 이게 예지인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 우리가. 다음에 우리 식구들하고 한번 올게요. 내가 말은 그래놓고 한 번도 안 갔다 그지. 근데 쉽게 가지진 맛있었어요. 않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한번 들려보면 어떨까 해요. 한번 갑시다. 우리가 바다 노을길 걸으면서. 근데 그 젊은 부부가 그래요. 바다 노을길을 저는 걸을 때 좀 아쉬운 점이 뭐라면 우리 남해 서면 해안에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문학이라면 역사, 문학, 철학이잖아요. 이게 한 사람을 공부하면 그 사람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남긴 말이 철학이잖아. 그 사람이 또 뭔가 글적인 글이 문학이잖아요. 이런 걸 다루는 그 인문학이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제가 참 많이 꽂히는데 우리가 서면을 어제 제가 어제 있잖아요. 11시 한 20분쯤에 부산 항우회 분들을 만나서 6시 30분 이게 남해 읍에 밥 먹을 때까지 우리 남해 전체를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물미해안으로 해서 이 다랭이 마을로 해서 스포츠 받고 서면 해안에서 고연면 이 성국공원 가서 설명하고 설천 해안을 돌아서 읍내까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서면 해안 돌 때 그 설명을 했는데 그 바랫길을 걸을 때는 거기가 딱 하나는 볼 수 있어. 가직대사 삼송을. 그 유구 지나서 그 성구마을 있는 거기 위에 가직대사 삼송. 거기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남상에 있고 저기 있는 데는 밑에 한으로 가보니까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야 볼 수가 있는데. 위에 올라가야 볼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꼭 그 성구마을 탁 가는 거서 이제 앞에 저쪽에도 이런 나무 두 나무 있다. 그러나 이 나무가 가장 웅장하다. 그래서 이 나무를 보라고 여기를 지나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가직대사가 우리 남해가 낳은 맞죠. 하방사에서 있었잖아요. 그 어느 날 술을 마시다가 곡주를 마시다가 술이라 하면 안 되겠다. 스님인데 곡주입니다. 막걸리 곡주를 마시다가 막 이래 손가락을 튕겼다잖아요. 왜 그러시냐? 지금 쌍계사에 불이 났으니까 지금 불 끈다고. 불 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이 났는데 소나기가 왔다. 그런 이야기. 그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느 경지에 가면 뭔가 보이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어떻게 그래 했는데 진짜 불을 껐어요. 그런 얘기를 꼭 들려주거든요. 어제도 제가 들려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남해 식교 읍면에 그 대표 회장을 하신 분들인데 뭐라 했냐면 자기가 서면 태어났는데 그거 처음 듣는다는 거야.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았다. 그 어디 있냐고 이랬어요. 내가 저기 남상 지날 때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니까 나무가 오래되긴 오래된 것 같네. 그게 그 영조 시대니까요. 저 나무가 그 억수로 오래됐습니다.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그래 보인다고.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게 뭐 다 못 보여주는 게 내가 좀 아쉬운 점이에요. 바다 노을 길이. 그리고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도 다는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 걸 우리가 좀 우리도 뭐 알았겠어요. 나도 몰랐는데. 맞아. 네, 그러니까 해설사 하면서 공부를 하게 돼서 그래서 가직대사 삼송이 서면 쪽에 있구나. 그 소나무마다 다 이렇게 봤잖아요. 색으로. 근데 이제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을 이렇게 따로따로 세 개가 다 있잖아요. 원래 가직대사가 소나무 심는 걸 좋아했대요. 그리고 어느 뭐 저 전라도를 지나는데 우물을 파는데 여기를 파봐라 하니까 파니까 바위만 있는 게 땡중이다 이러니까 맞아, 그 얘기도 있어. 지팡이로 갖고 바위를 탁 깨니까 물이 솟았다. 쏟았다. 맞아, 그 이야기도 그런 있어요. 인물이. 근데 우리 남해 출신들이 큰 스님들이 많아. 그거 있잖아요. 조계종 그 하신 분 지금 무슨 스님 계시죠? 저기 저쪽에 금송에 출신. 네. 갑자기 생각. 성 무슨 사철이죠? 그 성담사. 성담사 무슨 스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무튼 큰 스님들이 많아 남해 출신들이.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바다 노을길을 걸을 때 제가 써놓은 시가 있는데 한번 이것도 오래된 시인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읊어드릴게요. 네. 바다 노을길 아직 바람이 쌀쌀한데 나는 산모롱이에서 노을길이란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연두색 새싹이라는 주제 3페이지, 연분홍색 진달래라는 소제목 5페이지, 비치색 물빛이라는 아름다운 글귀가 7페이지, 그리고 끝자락에 그리움이 보입니다. 나는 그리움이란 아련한 형용사에 반해서 눈으로 읽고 소리내어 읽어보고 아껴가며 다시 읽고 욕심내어 가슴에 담았습니다. 읽은 그 페이지를 다시 읽고 다시 읽고를 반복하다가 조용히 책을 닫았습니다. 너무 달아서 너무 보아서 달아 없어질까 염려되어 다음 봄날에 다시 꺼내어 볼랍니다. 언제까지나 노을길을 꺼내어 볼 수 있는 우리는 어느 별에서 온 시인들일까요? 사춘기 소녀 같은 글인데. 잘 썼어요. 바다를 노을길을 걸을 때 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 페이지는 이런 거 책으로 친다 뭐 이렇게 쓰면 그 생각이 그때 문득 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썼는데 지금 보니까 60이 넘어 보니까 이게 한 50. 재밌네. 재밌네요. 예, 아무튼 어떤 그때 감정을 지금의 감정도 기록을 해놔야 되게. 이 어느 별에서 온 시인들일까요? 우리가. 예, 이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하게 함석헌이란 이름이 가장 각인이 되네요. 그분도 꼿꼿하신 분이셔요. 정말.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그분 강의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분이 쓴 정말 책을. 훌륭하십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석헌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